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진료해온 박현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의 질을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처럼 가볍게 일어나지 못하시나요?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색하거나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줄어든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서서히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가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74%가 혈액순환 장애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활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비싼 보약, 건강식품 호르몬 주사만 의존합니다. 이 방법들은 잠깐 불씨를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활력을 되살리는 열쇠는 약병 속에도 값비싼 주사기 속에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약도 주사도 힘든 운동도 없이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과학적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한의학의 경락 원리와 현대의학의 혈류신경 활성화 원리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미 국내외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되었고 수많은 제 환자들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상황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아마 듣다 보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 환자는 62세 김명수 씨 가명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고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세계 여행을 하겠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표정은 그 화려한 경력과 어울리지 않게 깊은 피로와 무력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무거운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아침에 아무런 신호가 없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젊을 땐 안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몸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순간 저는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그동안의 노력을 털어놓았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안 해본 몇 개 없습니다. 좋다는 보약은 물론이고 비싼 호르몬 주사까지 맞아봤습니다. 먹을 땐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끊으면 금방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부작용으로는 두통이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는 부부관계가 더 악화될까봐 일부러 피곤한 척 등을 돌리고 잠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큰맘 먹고 분위기 좋은 식당을 예약했지만 그는 회사 일을 핑계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날 아내의 표정,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약 봉투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까지 하신 방법은 꺼져가는 불씨 위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활활 타오르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불씨는 더 약해지고 결국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기름을 더 붓는 것이 아니라 불씨 자체를 되살리고 아궁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그럼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라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놀랍게도 선생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는 잠시 황당하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생명의 스위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들은 기와 혈이 흐르는 고속도로의 나들목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나들목들이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는 자동차를 보내도 길이 막혀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막힌 길을 뚫는 것입니다. 저는 인체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꺼내 3군데의 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만 이 3곳을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사흘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제 진단이 틀린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다면 선생님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가 받아든 종이에는 관원혈, 삼음교, 용천혈이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고 흐르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기계가 움직이게 하려면 아궁이와 보일러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동양의학에서 이 보일러실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신장셴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생명 에너지청 징란제를 저장하는 창고이자 전신의 혈액과 기운 순환을 조율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에너지가 서서히 고갈되면 몸 구석구석에 온기와 활력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배꼽 아래 손가락 3마디 정도 내려간 지점에는 이 신장의 에너지를 담아두는 단전, 단티안이 있습니다. 단전은 모든 기운이 모이는 에너지 탱크이자 신장의 불씨를 지키는 핵심 공간입니다. 젊을 때는 단전이 가득 차 있고 아궁이 불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말초까지 따뜻한 혈류가 막힘없이 흐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과로, 나이로 인해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면 단전은 텅 비고 특히 하복부 다리 성기 부위가 가장 먼저 차갑고 무기력해집니다. 바로 이 원리를 토대로 저는 김용수 씨에게 3개의 혈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 3곳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막힌 길을 뚫으며 에너지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1. 관원혈, 구안유안괴.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 5단전의 중심이자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는 핵심 지점. 5. 일본 도쿄 이과대학 2008 연구. 관원혈 온열 자극 시 하복부 혈류량 27% 증가, 말초 1000 상승.
5역할. 꺼진 불씨 위에 장작을 올리고 부드럽게 부채질하는 것과 같음. 삼음교 산인캬오.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마디, 위 정강이뼈 뒤쪽 오목한 곳, 오간 비장 신장. 세 경락이 만나는 교차점. 오 서울대학교 병원 2019. 임상. 4주간 삼음교 지압 시 하지 혈류 속도 18% 향상. 발기부전 지표 개선. 5역할. 하체로 내려가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펌프. 3. 용천혈, 용泉쉐. 발바닥 앞쪽.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지점. 오 땅의 기운이 몸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 신장의 기능을 끌어올림. 5. 난징중의학대학 2015. 보고. 용천혈 자극 시 부교감 신경, 활성 말초혈관, 확장 동시 유도 5역할. 마른 땅 속에서 새로운 샘물을 솟게 하는 것과 같음. 이 세 곳을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자극하면 꺼져있던 신장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막혀있던 하체 혈류가 열리며 말초까지 따뜻한 에너지가 도달합니다. 새 혈자리를 자극할 때는 순서 손의 온기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세게 누른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잘못하면 멍이나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온 황금 지압법입니다. 지압 전 준비. 1. 양손을 마주 비벼 온기를 만듭니다. 최소 15-20초. 손바닥이 뜨거워질 때까지. 2.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깊게 3회 호흡하세요. 3. 지압은 식후 1시간 이상 지난 뒤 혹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단계 관원혈. 위치.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 방법. 검지, 중지, 약지를 나란히 대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시원하다는 감각이 들 정도로 지그시 누릅니다. 동작.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이것을 3세트 반복합니다. 이미지. 꺼져가던 아군기의 온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2단계 삼음교. 위치.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마디, 위 정강이뼈 뒤쪽 오목한 곳. 방법. 엄지손가락으로 20회 펌프질하듯 누르며 숨을 내쉴 때 압력을 주고 들이쉴 때 힘을 뺍니다. 양쪽 다리를 모두 합니다. 느낌. 약간 찌릿하거나 묵직하면 정확히 찾은 것입니다. 3단계 용천혈. 위치. 발바닥 앞쪽.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간 지점. 방법. 엄지로 강하게 눌러 발가락 쪽으로 밀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시간. 양발 각각 1분. 발바닥이 후끈해질 때까지. 효과. 신장의 기능이 깨어나고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마무리. 온열 저장. 지압이 끝나면 관원혈 부위에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5분간 올려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방금 깨어난 기운이 단전에 저장되어 오래갑니다. 이 과정을 모두 합쳐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지만 올바르게 하면 신체 깊은 곳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김영수 씨 역시 이 방법을 사흘간 실천한 뒤 몇 년 만에 아침에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압법이라도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상황에서 하면 효과는커녕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다음 3가지 안전수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마십시오. 음식물이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복부를 눌러 자극하면 소화가 방해받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며 경우에 따라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 식후 1시간 이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아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3개 눌러야 효과가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특히 삼음교처럼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부위를 과도하게 누르면 멍, 통증 악화, 심하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시원하다 또는 묵직하다는 편안한 자극이 이상적인 강도입니다. 셋째, 열염증 상처가 있을 때는 피하십시오. 지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염증이 있을 때 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후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심한 심장질환, 혈전, 혈관 내 혈덩거리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 특히 삼음교는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음. 몸 상태가 애매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먼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지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음식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아궁이, 즉 신장을 튼튼히 하는 식재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1. 검은 깨와 검은 콩.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고 뼈 모발 건강에 도움. 호두. 신장의 양기를 북돋우고 허리 다리 힘을 강화. 3. 부추와 생강. 천을 높이고 하복부, 혈류 촉진, 냉증 개선. 이 음식들은 마치 불씨가 살아난 아궁이에 계속 땔감을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압과 식습관을 병행하면 회복 속도와 지속력이 모두 향상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같은 장면을 봅니다. 같은 지압법과 식습관을 알려드려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김영수 씨와 비슷한 시기에 제 진료실을 찾은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아침 반응 저하와 피로감을 호소했고 저는 똑같은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주일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해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역시 나이는 못 속이나 봅니다. 그냥 약을 다시 주세요. 결국 그는 지압을 중단했고 상태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어 실망했지만 원장님이 사흘만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하루만 더 해보자 했는데 그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밤 5분을 지압에 투자했고 3주 뒤에는 아내와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변화는 단지 신체 기능 회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가 다시 따뜻해졌고 표정과 말투, 생활 태도까지 바뀌었습니다. 아내분은 남편 얼굴에서 예전의 미소가 돌아왔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마음의 불씨가 살아나야
몸의 불씨도 되살아난다는 것. 스트레스와 불안은 뇌를 긴장시키고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한 환자는 과거 실패 경험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압법과 함께 하루 3줄 감사 편지 쓰기를 처방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마음을 열자 몸도 열리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물리적 자극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지압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4가지를 뽑아 명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압을 세게 하면 효과가 더 좋은가요? 아닙니다. 강도가 세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압력은 신경 손상,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이 용천혈을 빨리 살리겠다며 골프공 위에 발을 올리고 밤새 주무셨다가 발바닥에 심한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압의 핵심은 편안한 압력과 꾸준함입니다. 시원하다는 감각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문. 약을 복용하면서 지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약은 막힌 길을 잠시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지압은 그 길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근본적인 순환 구조를 강화합니다. 다만 지압을 통해 기능이 회복되면 의사 상담 후 점차 약 의존도를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아내와의 관계가 없는데도 이 관리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지압법은 성기능뿐 아니라 신장의 기운과 전신 활력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피로 개선, 하체 근력 강화, 혈액순환 촉진, 소변 기능 개선 등 노년 건강 전반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질문. 효과는 언제쯤부터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한다는 전제에 빠른 분들은 사흘에서 일주일 사이에 하복부의 온기와 아침 반응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두 달 지속하면 실제 기능 개선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꺼져 있던 불씨를 되살리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9분 따뜻한 손끝으로 관원혈, 삼음교, 용천혈을 깨우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내일 아침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